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노력을 안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냐고 아주 심플하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고 조언하죠. 맞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수험생들이 그렇게 합격하고 성공해 왔으니까요. 이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라는 조언은 수도 없이 듣게 되지만 그 누구도 노력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진 않습니다. 만약 그 누군가에게 어떻게 노력하냐고 물어봤다간 그냥 열심히 하면 돼 라는 핀잔과 함께 의지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테니까요. 그래서 쓰게 된 책 당신의 공부는 틀리지 않았다를 이 시간 소개합니다. 이 책은 내각의 관점에서 노력을 들여다보는데요. 먼저 노력이란 내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어있어야 노력이든 뭐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장과 같은 무의식 상태에선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의식 있는 상태를 우린 각성 상태라 하는데요. 그러나 내가 깨어있는 각성 상태라 해서 무조건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어있는 각성도 수준이 높고 낮음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막 일어나 정신이 흐리멍텅한 상태, 즉 뇌의 각성 수준이 낮은 상태라면 공부는커녕 제대로 서 있거나 걸어서 방문을 나서는 것조차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정오나 오후에 정신이 맑아진 상태라면 어려운 수학 공부나 복잡한 업무, 운동도 가능하듯이 노력에는 뇌의 각성 수준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즉 내각의 관점에서 노력이란 뇌의 각성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져야 노력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노력이란 단순히 의지력이나 정신력으로만 생각해서 노력을 해야 공부도 잘하지라는 조언보다 먼저 각성 수준을 적절하게 높이고 노력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단순히 죽어라 노력만 하다가 실패를 연속으로 경험하게 되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란 자신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는 자기 비하, 무기력 같은 것들입니다. 네, 저 역시 무작정 노력만 하다가 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자존감이 무너져 오랜 시간 동안 심각한 무기력을 경험했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축구선수라고 가정해본다면 축구선수는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연습하고 훈련할 겁니다. 그러나 축구선수가 부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훈련에 참가하고 경기에 출전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부상이 있는 상태로 훈련하거나 경기를 뛰게 되면 그 선수는 더 심각해진 부상으로 인해 선수 생활을 곧 그만둬야 할 겁니다. 네, 작은 부상이라도 가졌다면 훈련이나 경기를 뛰기보다 먼저 부상을 치료하는 것이 선수 생활을 더 오래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 수험생들이나 공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뇌가 아직 노력할 준비가 되지 않은 망가진 상태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하게 된다면 아마도 그 수험생은 공부를 빠르게 그만둘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부상이 있는 것도 모르고 무리하게 훈련하는 축구 선수처럼 더 심각한 문제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공부를 잘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바로 뇌의 문제죠. 즉 우리가 노력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은연중에 이미 뇌가 망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도 모르게 뇌를 망가뜨릴 수 있는 수많은 중독이 어느 시대보다 더 만연해 있기 때문이죠. 네, 지금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도 그 중독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많은 뇌과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중독은 뇌를 망가뜨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당신의 공부는 틀리지 않았다. 이 책에서는 동기부여 공부법 같은 것들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내가 회복할 수 있게 우리 뇌의 상태를 파악하고 또 어떻게 해야 노력할 수 있는 뇌로 만들 수 있는지 집중합니다. 네, 노력할 수 없는 상태에서 효과적인 공부법과 동기부여를 하는 것은 부상 입은 축구 선수에게 무리하게 실전 경기를 나가라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즉 부상을 먼저 회복해야 경기에 나갈 수 있듯이 우리 뇌도 망가진 상태를 회복해야 공부법이나 동기부여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은 우리 뇌가 좋아하는 방식의 공부법을 알려줍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공부 방법들이 있죠. 물론 그 공부 방법들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그 공부 방법들 중에서도 내가 더 좋아하는 방식의 공부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서 내가 더 좋아하는 공부 방법이란 평소 우리 뇌가 학습하고 기억하는 방식과 유사한 공부 방법이죠. 우리 뇌에서 학습을 당담하는 뇌 영역들 중에서도 전전두엽은 학습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해선 반드시 기존에 가진 기억들과 비교하는 재구조화 작업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사과라는 과일을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해선 기존에 알고 있던 기억들 중에 사과와 가장 비슷한 복숭아의 기억을 호출해내고 그 기억들을 논리적으로 재배열해 새로운 정보인 사과를 이해하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억과 새로운 정보를 연결하죠. 이처럼 우리의 공부는 뇌에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의 배경 지식이라 불리는 어휘력이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즉 내가 학습하는 방식과 내가 공부하는 방식이 비슷하다면 우리 뇌는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 뇌가 공부에 최적화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책은 우리 뇌가 종이 아니라 뇌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우린 입버릇처럼 오늘은 집중이 안 되는 날이네, 요즘 슬럼프에 빠져서 큰일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요. 평소 이렇게 자주 말한다면 우리 뇌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에 의해 휘둘리고 종속된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에 의해 내 기분과 컨디션까지 결정된다면 아마도 우리 뇌가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겠죠.
하지만 이 책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의 특징을 이용해 역으로 우리가 기분과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게다가 불안하고 우울한 기분을 파악하고 벗어나는 방법까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책, 당신의 공부는 틀리지 않았다에서는 공부는 책을 펴고 단순히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기 위해 우선 중독되고 망가진 뇌부터 회복시켜야 하며, 그래서 내가 노력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효율적으로 노력하고 그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이후 내가 좋아하는 최적화된 공부 방식을 알려주죠. 결론적으로 이 책은 뇌에 종속된 우리들이 반대로 뇌를 컨트롤할 수 있는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사실은 우리 뇌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건강하기만 해도 특별한 공부법과 상관없이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내곤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공부가 잘 되는 날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날은 특별한 공부법을 사용해서 공부가 잘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뇌의 컨디션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처럼 우리 뇌가 중독에서 벗어나고 노력할 수 있는 뇌가 되기만 해도 우리들의 공부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뇌는 생각보다 능력이 대단해서 컨디션만 좋다면 집중을 넘어 몰입으로, 노력을 넘어 열정으로, 생각을 넘어 창의적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이 책을 보고 나서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꼭 그랬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고 매일 불안해하며 노력하는 것을 주저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들인 노력과 그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이 한 그 공부도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그 노력과 시간, 경험들은 고스란히 우리 뇌 속 깊이 어딘가에 저장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할 수많은 의식적, 무의식적인 의사결정에서도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 우리 뇌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경험과 지난 기억을 참조합니다. 네,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양질의 기억을 가졌냐에 따라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셈이죠. 즉 결과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한 경험은 현명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 어떤 기억보다 귀하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마치 잠을 줄여가며 겨우 해냈던 과제의 경험은 이후 더 어렵고 복잡한 업무의 기반이 되듯이 현재 우리의 경험은 미래의 나를 만드는데 단단한 초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마음 놓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할 것 같다는 염려는 내려놓고 말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확실한 건 단단한 나를 만들어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